진보정당 창당은 실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한 이후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민주노동당의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는 저 당이 얼마나 오래 갈까? 저 당을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배신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노동당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몇 번 하면 어디서 결국 내지 못하고 당의 법적 등록이 몇 차례 소멸되면은 당은 저절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해 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 창당 2년 만에 1인 2표제를 적극 활용해서 지방선거에서 8%를 얻고 국고보조금을 따내면서 정치적 시민권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드디어 열석의 여석을 만들어내는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 진출을 이루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꿈으로만 끝날 줄 알았던 일들이 우리 살아생전에 이렇게 빠르게 현실로 실현될 수도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새로운 꿈, 우리 모두의 새로운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꿈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위해서 새로운 전쟁터, 마지막 전쟁터로 힘차게 따라가겠습니다.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무현 정권만은 갈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잃어버린 지난 10년을 갈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아야 합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먼저 범유효권 세력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20명이 넘는 대선 후보가 범유권의 후보로서 출마할 것 같습니다. 범유권 정치인 중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유시민 전 장관이 열린우리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대선에 출마하는 겁니까? 유시민 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재집권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직장 구하기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왜 대선에 나오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여권은 정권 재창출 의지가 없습니다. 집권 의욕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치인으로서의 기득권과 정치적 생명을 내년 총선으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대선을 활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이 대선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가짜들이 20여 명이나 출마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범여권 우리 국민들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말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사과하고 백의종군하겠다, 와신상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안 정치를 중단하는 것이 이 나라 민주주의에 도움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5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지난 10년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이비 개혁 세력으로는 보수 수구 세력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죽은 박정희를 살려내고 있습니까? 한나라당 사람들이 무덤 파서 죽은 박정희 시신을 꺼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 보십시오. 그 독재자의 딸 박근혜 씨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감히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용납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근혜 후보 지금 어떻습니까? 기세등등하게 대통령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이비 개혁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좌절과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나라당 집권은 막아야 된다. 그래도 한나라당을 집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열린우리당, 민주당 어떻게 통합시켜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 줬습니까? 보험요건 한나라당을 확대 강화하는 불쏘시개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미련도 가질 수 없습니다. 10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2배로 늘어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이 이미 비정규직인 이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이 정상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해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전망이 어두운 자영업에 목숨을 매달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백만장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2005년, 2006년 연거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그리하여 한국인의 사망 원인 10대 질병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4번째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심판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87년 개헌 이후 4차례의 정권 교체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집권정당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얼굴은 달라졌지만은 사회 양극화는 차곡차곡 격차를 벌여왔습니다. 집권당은 바뀌어왔지만은 비정규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양산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외향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책과 이념이 같았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는 그런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6공화국 해체해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 하나 바꿔보는 게 아닙니다. 집권당 하나 갈아엎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 4천만 민중의 족쇄가 되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제6공화국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7공화국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헌정사적 변화가 있었지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하나 탄생한 거 가지고도 4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5.16 쿠데타 일으켜 3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민주적 변화에서 새로운 공화국이 등장한 것은 제2공화국 밖에 없습니다. 제6공화국도 그 절반 정도는 평가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7공화국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6공화국을 넘어서자는 것이 아닙니다. 6공화국이 무엇입니까? 이승만 잔당, 박정희 잔당, 전두환 잔당,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눈이지는 수구 보수 세력의 총합이 제6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6공화국을 반드시 제거 7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7공화국 건설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공화국은 조금 전에도 그 태제가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물론 민주노동당의 강경이 최대로 보장하고 있는 마지막 사회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첫 직권으로 5년 안에 반드시 실현할 것을 제7공화국의 태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철학, 전혀 새로운 사상, 전혀 새로운 근본 노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 의료, 주택, 이제 더 이상 상품으로서 거래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교육, 의료, 주택,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7공화국은 제6공화국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신자유주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간산업을 완전히 사회화하겠습니다. 특히 제7공화국은 제1공화국 헌법에 등장해서나 선언만 되었을 뿐 전혀 실현되지 못한 이익균정권을 과감하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임금 인상만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복지를 채워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경쟁력에 따라서 그 재정적 결과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노동자들이 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 기업에 있는 특정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초기업적으로 합리적으로 균전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1공화국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 균전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종이 위에 글자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와 함께 이 균전권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